우선 제가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먼저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되게 원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형이나 누나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가서도 제가 뭐 과외나 학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 내가 그때 힘들었으니까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지원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떨리네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련회 때 춤을 한번 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안상현이라고 하고요. 신일초등학교, 신일중학교, 그리고 대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기 근처 학교들이라서 다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수를 하고, 여기선 재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전자전기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여기에 중학생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과정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처음에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과학에 대해서 요즘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울 건데, 뭐 빨리 넘어갈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다음 연도에 또 배우고 또 배운다라는 걸 중학교 친구들이 항상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속도와 가속도 부분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우고, 뭐 또 대학교 가면 과에서 또 배우게 되니까 중학교 친구들 중에 뭐 재영이나 준성이나 동현이나 다 그걸 그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과학에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전자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제 지금 선생님 다니고 있는 공과대학에서 전자전기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잠깐 교과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인데 이 전자전기공학부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 교수님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연구와 저희 가르치는 걸 같이 하시는데 국방부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주면, 교수님한테 주면 교수님들이 이제 학부 연구생이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불러서 어떤 연구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만들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을 시킬 거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좀 소형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구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죠. 저희 과는 지금 그런 걸 연구하고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우선은 중학교 때는 신일중학교를 다녔는데 외고 준비를 했었어요. 외고 준비. 일단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전교 한 10등? 네, 맨날 들었었고요. 잘하다가 외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친구들처럼 방학 때도 10시에 학원에 가가지고, 뭐 저희는 10시 제한이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뭐 2시까지도 있고 시험 기간에 2시까지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학이랑 영어를 그때 영어 실력으로 저는 대학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외고를 준비하다가 외고를 떨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친구들은,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외고를 갔거든요. 명대고, 국장고, 여기는 다 갔는데, 외고를 떨어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대부분의 이제 저희 팀에서 제가 좀 제일 높은 팀이었는데 외고를 떨어지니까 완전 나만 실패자 같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외고를 가고 나만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여기서라도 내가 탑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좀 위기가 옵니다. 집이 어려워져요, 제가. 그래서 학원
쓰이는 고등학교 처음에는 이제 대진고에서 신관 있잖아요. 송악관 같은 거라고 하나? 지금도 거기 가서 뭐 그때도 12시 막 이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앉아 있어서 공부하는 절대량을 늘리면 나는 친구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과목별로 완자 아직도 있나요? 완자? 자습서? 그건 중간중간 물어볼게요. 완자라는 자습서를 사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겨야겠으니까. 난 욕심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죠. 앉아서.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어디 시험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막 친구들은 롤하러 가고 뭐 PC방 가자 막 이러는데 그 간 친구들보다 내가 성적이 떨어져요. 난 맨날 앉아 있는데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이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하루에 막 거의 맨날 앉아서 모든 걸 다 공부에만 투자를 하는데 친구들은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중요한 요점만 딱 봐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고2 때부터 성적이 훅 떨어집니다. 고1 때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다가 고2 때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또 이과를 선택했는데 이과 친구들은 대부분 선행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의 뭐 고양외고를 간 친구들을 보면 고2 때까지 진도를 다 끝내놓더라고요. 저는 고3 때까지도 진도를 다 못 끝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고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나는 성적이 왜 안 오를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또 갑자기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나 이젠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 스트레스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고 그렇게만 지내고 운동으로 풀었죠, 그때는. 그렇게 맨날 앉아 있었는데 일단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요. 근데 고3 때는 고3 때도 똑같이 했죠. 저는 계속 앉아서 문제 풀고 그때 이제 저는 성적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본 사람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성적을 숨겼어요. 왜냐면 내 자존심이 또 있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성적 숨겨본 사람 있죠? 그래서 내 성적은 아무도 몰라요. 고3 때 내 성적은 나만 알고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내 성적을 몰라요. 근데 내가 맨날 앉아서 열심히 한다는 걸 엄마 아빠가 아니까 믿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이제 난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때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6월, 9월 있죠. 6월 평가원에서 제가 고3 때 2, 3, 2인가? 좀 잘 봤어요. 근데도 숨겼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은 111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9월 달에는 3, 2, 3인가? 나왔었는데 항상 저는 성적을 숨겼죠. 근데 그러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갔어요. 근데 현역 때 수능을 보러 가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보러 가는 날도 이거 난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 지금 재수인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수능장 가는 느낌을 말해주면 그 앞에 북치고 막 하니까 마음 되게 떨려요. 이제 막 슬슬 눈물 나요. 그러다가 엄마가 잘 보고 오라 한마디 해줘요. 안아줘요. 그러면 이제 뒤 돌아서는 순간 눈물 나요. 그리고 원래 화장실 가죠. 왜냐면 친구들 같이 있는 애들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잠깐 했다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현역 때는 감을 되찾는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재수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처음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다시 몇 문제 비문학 풀어보고 내가 감을 다 되살리고 시험을 보겠다 했었는데 처음에 고3 때 수능 볼 때는 그냥 앉아서 오늘 시험이 쉽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일단 국어를 봤어요. 근데 국어는 제가 원래 조금 나쁘지 않아서 긴장 풀고 수학을 봤는데
수학도 나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뭐 딱 정형화된 실력이 아니라 운에 따라서 저는 성적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앞 사람 다리 따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쟤는 시험을 안 보나 봐. 수능을 안 보나 봐. 그냥 포기했나 봐. 그래서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데 그게 눈에 막 들어오죠. 근데 막 나는 이제 이거 꼭 잘 봐야 되니까 식은땀 막 나기 시작하고 슬슬 화가 나요, 걔한테. 아, 쟤는 왜 다리를 떨어가지고 쟤 때문에 내가 한두 문제 못 봤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학을 봤는데 저가 수능 봤을 때가 좀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인데 와, 이건 내가 재수다. 이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뚜껑을 딱 여니까 엄마가 편지를 써놓은 거야. 아, 난 재수인데 난 이미 재수인데 엄마가 뭐 수고했고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만 보래요. 난 수학 최선을 다해서 봤거든요. 근데 재수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좀 잘 풀리더라고요. 영어 풀고 과탐은 원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는데 내가 쓸 데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정시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현역 때. 아예 안 썼어요. 그리고 적성을 한번 보러 갔었죠. 근데 고3 때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가짐이 좀 별로였던 것 같은 게 저는 적성을 카톨릭대를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게 카톨릭대가 온수역이 있어요. 온수역. 근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옥수역을 간 거예요. 이응 시흥만 기억한 거야 나는. 그래서 근데 분명히 내리면 셔틀버스가 있대요. 근데 내가 출구를 다 뒤져봐도 셔틀버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빨리 그때는 나도 학생이니까 카드가 없고 티머니 들고 다니잖아요. 티머니에 2만 원 들어있는데 시험 봐야겠어. 그래서 택시를 빨리 잡아가지고 아저씨 2만 원 내로 카톨릭대 근처로 빨리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갔는데 19,8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200원 남았어요. 일단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뭐 보고 나서는 내가 200원 있는데 집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호기롭게 딱 제 담당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나 여기 학교 올 건데 3,000원만 빌려달라. 합격해서 갔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뭐지? 하더니 일로 와보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시험장 고사장 그 감독 라인에 3,000원 주시더라고요. 너 합격할 수 있겠냐? 이러는 아마도요. 이러고 받았죠. 근데 3,000원 받으니까 또 배가 고픈 거야. 시험 봤으니까 배가 고프죠. 아침 안 먹고 왔으니까. 3,000원으로 빵이랑 콜라를 먹었어요. 일단 먹는 거야. 왜냐면 시험 이것도 망했다는 걸 내가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떨어졌어. 그럼 일단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 나서 지하철역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돈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 저 죄송한데 2,000원만 다시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뭐야 얘 뭐지? 막 이러더니 그래도 2,000원 아저씨들 불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타고 집에 와서 이제 나는 재수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내 성적을 부모님한테 수능 성적까지도 말을 안 했으니까 대진고에 제 담임선생님이 이제 엄마가 찾아갔어요. 학교로. 얘가 이런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키웠을 때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닌데 성적을 고3 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재수를 말려요. 부모님들은. 왜냐면 재수를 했을 때 기본 성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올라가는 경우는 한 20, 3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재수를 대부분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말리고 저도 내가 고3 때처럼만 그냥 공부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수학이 엄청 떨어졌었고 제가 현역 때 수학이 6등급이에요. 가형이.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6등급이 나왔고 진짜 쓸 학교가 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맨날 앉아서 야자를 했던 거 담임선생님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근데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면 재수를 시킬 거다.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준 거예요. 내가 재수하고 싶어 했던 걸 담임쌤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횟집에 가요. 아빠가 술을 한 잔 주면서 야, 상현아, 너한테 내가 이번 연도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뭐 학원 안 다니고 열심히 했던 거 다 아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어렸을 때 그 학원이 돈 아까워서 안 다녔는데 그 말을 아빠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원을 찾아봤더니 기숙학원이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재수학원을 가는데 저 때는 신촌의 메가스터디 이런 데가 그 출석률 100% 그리고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면 그 기존 성적보다 월등히 올려야 돼요. 그러면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도 기회인가 보다. 내가 수학 6등급 나온 게 되려 훨씬 탁 올릴 수 있는 기회다 해서 그쪽에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좀 친구한테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수를 하러 딱 처음에 갔는데 이 말도 잠깐만 할게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고3 반이 진짜 저희 반 이과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옆반보다 수학 성적이 평균이 20점 이상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진고는 사립고등학교잖아요. 이런 건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말해도 되나요? 담임선생님이 힘 있는 담임선생님이 애들을 예? 선생님 이름도 성함도 말씀하세요. 그거는 근데 힘 있는 담임선생님이 애들을 골라가는 구조래요. 성적 높은 애들을 골라가서 자기 선생님들 이제 고과에 약간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나는 내 성격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담임선생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사회 나가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래요. 용의 꼬리가 되는 경우가. 근데 지금 한번 겪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갔는데 처참히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은 그 선생님들의 말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는데 그래서 이때는 재수학원에 딱 처음 갔을 때 제일 높은 반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정해야 돼요. 그때 나는 내가 최상위반에 갈 성적은 안 되고 깜냥이 안 된다 생각해서 두 번째 반으로 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반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수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거기에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재밌는 얘기인데 공부 측면에서 보면 딱 수학 선생님 먼저 보시더니 책을 피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개념서를 하나 단체로 산 게 있어요. 재수학원은. 그럼 바이블 책을 딱 폈는데 이제 목차를 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는 부분은 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없었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개념은 내가 잘 알겠는데 문제는 못 푼다. 그런 단어는 세모를 쳐요. 혁준이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모를 치고 그 다음에 개념도 잘 모르겠고 문제도 못 풀겠다 하면 아예 X를 치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그렇게 목차를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했던 말은 이과 기준으로는 수학을 2만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문과가 10,000에서 15,000 문제 사이를 풀어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만 문제를 이제 나는 재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2만 문제니까 한 300일 정도의 시험 기간을 잡고 생각해 봤을 때 나누기 300을 하면 60문제씩은 하루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또 욕심이 있었으니까 60문제 안 풀죠. 한 70, 80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만 문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2만 문제 푸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처음에는 못 풀어요. 60문제. 지금 당장 60문제 풀라고 하면 다들 60문제 못 풀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도형 문제 있잖아요. 이것부터 가요. 내가
체이나 영주가 문제 물어보면 가우스 문제 나오면 막 다른 거 개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중학교 때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책을 빨리 봐가지고 그걸로 한 30문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30문제 채우고 나머지로 또 30문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나도 객관화해서 본 거죠. 나는 실력이 다른 걸로 60문제는 못 채우니까 30문제를 먼저 기본적인 걸로 채우고 가겠다.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2만 문제 가까이를 풀었었고, 또 다음에 수학에서 중요했던 거는 문제를 암기해요. 보통 수학은 막 자기가 사고력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푸는 거다. 근데 시험장에서 사고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 100분인데 거기서 내가 사고를 하겠다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내가 그때 봤던 거 하고 샥 손에 가야 돼요. 바로 손을 3줄 정도 쓸 수 있어야 시험을 풀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적성 준비하는 친구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강조하잖아요. 이 문제들을 다 외우고 있어라.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 나오면 바로 적용 가능하게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도 암기 과목이라고 수학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가 있으면 4점짜리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문제를 놓고 이렇게 4등분 나눠가지고 풀이 과정이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최대 4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했어요. 이거는 이걸로 풀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뭔지,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무기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기가 4개 있어. 그럼 4개 중에 빠르게 내가 쓸 수 있는 거 골라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를 한 5개년, 6개년치 정도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3, 6, 9 수능 해서 4개 5개년이면 20개 모의고사니까 한 600문제, 700문제 되겠죠?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괜찮다고 보면 돼요. 수능 볼 때도. 그 영어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때 걸로 갔어요. 그래서 수능에는 문법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멘토들보다 제 공부 방법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성적이 낮았으니까. 낮았다 올린 거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EBS 연계가 돼가지고 단어장을 맨날 내가 들고 다녀요. 그러면 신촌에서 집에 오는 동안 공부를 할 때 단어장 옆에 내용이랑 문법을 다 정리해서 버스에서 이제 단어 외우면서 그 내용 암기하는 거죠. 이때 무슨 내용이 나왔었다. 지금도 그때 그 내용 기억했던 게 몇 개 기억나는데 그런 정도로 영어 공부했고, 3번은 모든 과목 기출 분석.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 스트레스, 우리 보통 막 슬럼프 온다, 막 내가 공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재수할 때 좀 치열하게 했던 게 쉬는 시간에 4점짜리 문제 풉니다. 수학 10분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이니까 4점짜리 문제 2개 정도 풀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풀면 쉬는 시간이 8번이라 가정했을 때 한 16문제 정도의 4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었고, 하루에 이제 과목별로 최소치 양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은 내가 하루에 맨날 70문제는 풀겠다. 그러면 오늘 슬럼프여서 놀고 싶어, 영화가 한 편 보고 싶어. 그래도 70문제는 수학은 풀고 가는 거야. 그럼 좀 약간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영어는 지문을 하루에 한 20문제는 풀겠다 하면 그거는 항상 하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과탐은 모의고사 하나를 풀고 하나를 분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해놓고 갔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결국엔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고, 지금 여기서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온 거는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게 좀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만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봐봐 20분인데 내가 너무 나만 얘기한 것 같아.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렇게 질문이 없나? 한 명만 해주자, 한 명만.
아무도 없어. 민재. 혁준이 있는 것 같다. 눈 마주쳤다. 지호 왜 웃어? 지호 할래? 그냥 해야지 뭐. 그럼 뭐 재수생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재수를 할 때 근데 나도 재수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청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패했던 원인을 난 아예 실패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좀 효과가 덜했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때 되게 힘들었던 게 두 개 있거든요. 이 녹화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 질문이 너무 없어서 얘기하는데 쌤이 그 피부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피부 때문에. 왜냐면 원래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간 피부가 좀 안 좋았어요. 아토피가 생겼는데 재수 때 그것 때문에 공부에 약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약을 바르다가 나중에는 약을 끊고 공부를 했는데 진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막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막 그 힘드니까 그걸 또 풀려고 이겨내려고 이제 학원 끝나고 와서 11시에 재수학원은 내가 7시에 맨날 출발했거든요.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하는데 끝나고 와서 11시에 와서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이거 땀을 내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공부 이외의 것들 중에서 나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는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대학교 가서 이거를 해결하고 지금 당장은 약을 바르겠다 하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중요했던 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신촌 메가스터디는 남녀 대화 금지였어요. 근데 난 대진고 나왔잖아요. 대진고는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분반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막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 반에 섞어놓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당연히 20살인데 남녀 섞어놓고 말을 하지 말라? 막 지하철 가면서 서로 얘기해요. 야, 우리 너무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이제 3월 지나고 4, 5월쯤 되면 같이 치킨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7월 되면은 이제 한강에 갑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신촌이니까 야, 당산에서 내릴래? 이러면 당산에 가면은 이제 한강 있잖아요. 당산에서 한강 보면 되게 좋거든요. 이제 그게 내가 약간 중간에 실패 원인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7월 되면은 여기 7월이네 지금.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라요. 내 수능 때 편지 썼던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끊고 다시 공부 처음처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 다른 과목들 다 올라가고 근데 그때 마음 안 잡고 이제 같이 한강 갔던 친구들은 멀리 갔죠.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재수 때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자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재수생활이나 그 고3 생활 때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좀 해줘요. 다음엔 대학생활로 넘어갈 건데 다들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도 뭐 얘기해주면 내가 내 상황 얘기해줄 수 있어요. 과탐 선택에 대해서. 네, 과탐 선택이요. 과탐 선택 뭐 제 이야기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공부에 대해서 약간 자존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과탐도 나는 어려운 걸 하겠다. 그래서 물리, 화원, 화투 이 세 개를 했죠. 현역대 세 개는 거의 아작이 났죠. 4, 6, 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선택한 거를 이제 재수학원에 갔는데 나보러 지구과학을 하래요. 그래서 근데 지구과학이
또 가보니까 내가 원래 알았던 걸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이랑 화학 2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갔어요. 근데 결국 수능에는 두 과목만 저희 때부터 두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두 과목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딱 두 개만 갖고 가는 거예요. 나 두 개만 하겠다. 근데 그때 두 개만 안 하고 저는 세 개를 끝까지 했어요. 왜냐면 어디서 빵꾸가 날지 모르니까 내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세 개를 했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재수 때 결국 도움이 됐던 건 세 개 중에 물리, 화원, 화투인데 화투가 솔직히 성적이 나오기 어려운데 화투에서 나중에 잘 나오더라고요. 수능 때. 그러니까 괜히 되려 화원이 쉽게 나오니까 하나 틀리면 성적이 확 떨어지고 물리랑 화투에서 선택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과탐을 선택할 때도 친구들 만약에 두 개만 선택하게 된다면 전략 과목 두 개 하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가져가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 때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좀 중요하죠. 재수 때 시험 보러 가면 이건 진짜 떨립니다. 내가 이제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또 해야 되니까 또 하면 난 그건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재수 땐 진짜 입장부터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국어 풀 때도 조금 떨렸고 수학 풀 때도 이거 아니면 끝이다 생각으로 좀 떨려가지고 근데 또 도시락을 먹는데 이번엔 먹었어요. 현역 때는 도시락 먹다가 엄마 편지 쓴 거 보고 안 먹었거든요. 밥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재수 때는 그래도 수학이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수학 보고 영어랑 과탐 다 보고 그랬죠. 뭐 질문이 더 없으면은 대학생활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내가 대학교 갔을 때 처음에는 저는 되게 그냥 재수까지 하고 대학교를 갔으니까 강의가 있으면 처방전을 만들어요. 저는 처방전을 만들어가지고 처방전이 인터넷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돌렸던 게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그 그림판으로 이름만 내 거 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오늘은 학교 가기 싫다. 호수공원을 좀 거닐고 싶다 하면 일단 호수공원을 좀 거닐죠. 저는 낭만이 좀 있었어요. 호수공원 좀 갔다가 학교 가서 끝날 때쯤 가서 처방전 내고 다음날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성적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막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약간 공부 안 하는 애다 이런 소문 돌고 또 그런 소문 도는데 또 자존심 있으니까 이 소문 들면은 또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학년 때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때 뭘 얘기해 주면 좋을까? 대학교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남녀 대화 금지가 없어졌어요. 분반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공대지만 1학년 때는 내가 소개팅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 한 10번 넘게 하고 소개팅도 한 4, 5번 했던 것 같은데 대학 가니까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놀 수 있고 누가 뭐라 안 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좀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보겠다 해서 뭐 처음에는 알바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뭐 킨텍스에서 한 5개월 일하고 같이 사람들 일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으니까 성격이 되게 형성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 좋게 과외를 시작했죠. 근데 과외를 하는데 이제 대학교 때도 마냥 논 건 아니에요. 처음에 과외를 운 좋게 처음에 한 명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csak 처음에 갔는데 한 명 하다가 이제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니까 아주머니가 2명을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2명을 하는데 학교 시간표를 짰는데 이제 학교 시간표보다 과외 시간표가 나한테 우선인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 4명을 했어요. 과외를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 4개를 하고 동아리도 하고 뭐
축구 동아리하고 태권도 동아리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다니고 미팅하러 술 먹어야지 소개팅에 나가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와 몸이 너무 무리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과외 같은 거 하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거 얘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면 좀 그거 같이 서로 얘기해 주면서 나는 타겟팅을 좀 잘했던 게 내가 과외를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못했던 친구들 위주로 했어요. 근데 그냥 같이 성적 올려가고 이런 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결국엔 제가 한 과외를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도 학원 친구들이랑 지금처럼 내가 여기 와서 친해지는 것처럼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학원도 한 5군데 정도 했었어요. 근데 대학 와서 좋았던 건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난 과외할 때 그래서 자꾸 너희들한테 내가 말을 걸고 뭐 관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 과외할 때 보니까 다들 속에 사정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나만 고등학교 때 나만 어렵고 막 나 호수공원 뛰면서 막 와 씨 나한테만 이런 게 왔지 막 이랬는데 다 그렇잖아. 지금 다 숨기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근데 그때 보니까 나는 인상 깊었던 친구는 내가 치킨을 한번 사줬거든요. 근데 치킨을 사주는데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걔는 콜라를 사줬어요. 근데 갑자기 나보러 자기는 술 마시는 어른이 제일 싫대요. 아니 제일 싫대. 시키기 전에 얘기하든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바로 사장님한테 이거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취소를 하니 맥주를. 그래서 그냥 버려달라고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대요. 특수한 고등학교로 가서. 근데 어머님이 너무 이제 학업 이게 센 거야. 그래서 막 애가 울더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머님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군대를 갔다 왔겠죠. 근데 결국에는 대학교 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우리 멘토 쌤들한테 꼭 공부만 아니더라도 자기가 고민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 1,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했다고 했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친구들 사이에는 공부하는 놈이라고 소문이 쫙 퍼져 있고 쟤랑 같이 그 대학교도 되게 잔인한 게 고등학교는 그래도 이 무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게 한 반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성향에 맞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내가 막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무리를 자기끼리 지어서 놀다가 뭐 축구할 때 같이 축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머리는 사실상 같은 학교 레벨이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이 공부할 줄 알고 공부하는 그 성적도 따야 된다는 거 아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대학교 와서 느끼는 건 성적을 제대로 뗄 때 되면 우리들 막 개강하고 이러면 엄청 재밌게 놀거든요. 누구보다 신나게 놀다가 시험 기간 되잖아요. 그럼 다 남이에요. 이제 다 혼자 개인적으로 해요. 진짜 그 잔인할 만큼 누가 족보를 갖고 있다 이래도 안 주고 그런 거 대학생활 하면서 아 고등학교 때가 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랑 비슷한 친구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때는 너무 경쟁이야. 이 학점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운 좋게 대학교 가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대외 활동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이용한다기보다 잘 경험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초에 동부문화재단이라고 동부화재 알아요? 보험회사? 거기서 하는 건데 봉사 동아리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죠. 3, 4학년 전액장학. 그래서 그거 장학금 받게 됐는데 장학금 위에 또 뭐가 좋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내가 생각이 되게 많은데 다른 애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대학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난 특이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나만 깊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만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 한데 대학교 가니까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단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봐도 여기서 만약에 40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4, 5명 정도는 되게 독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원 전체 분위기를 걔를 위해서라도 내가 못 떠들고 걔 때문에 내가 더 자극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친구들이 한 4, 5명 정도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대학 가면 나는 재수할 때 약간 독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면 나보다 더한 애들도 있고 또 우리 학교 이외에 다른 친구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합 동아리로 뭐 토킵이라고 얘기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여기도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얘네들 말 들어보면 진짜 뭐 연고대 애들은 더 독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교 가서도 학교 생활 이외에 뭐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함에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 때 내가 공부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케줄 짜는 거, 내가 어떻게 스케줄 짜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그때 공부했던 걸로 다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가면은 좀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학습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 만들어서 하는데 다들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이제 성격도 다들 좋고 애들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자랑하자면 이번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자전기공학부니까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 다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공부 이외의 것들은 재밌게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딱 놀면서 이런 거 하고 학기 시작하면 사실 내가 봤을 땐 학기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공부를 웬만한 학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재수생만큼 공부를 합니다. 내가 그래요, 지금. 아침에 7시에 학교 가서 이제 출발해서 집에 오면 11시예요, 또. 재수생처럼.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또 1, 2학년 때 여러분들도 재밌게 생활하다가 3, 4학년 때 다시 취업 준비하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 좀 더 수고를 덜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래도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보면 나는 항상 80%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면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재수할 때 진짜 열심히 했다고 느꼈는데 뭐 누구는 연고대를 안 꿈꾸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했던 목표치의 80%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보디빌더 수준은 아니지만 80%는 가는 거죠. 뭐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운동했구나 그런 정도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서 가는 거고 모든 것들이 내가 최대로 노력을 하면 80%는 가고 근데 그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앞으로 목표 아닐까 생각하고 뭐 대학교 가서 내가 과외나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 하면 목표치가 있으면 또 한 그것도 80%까지는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뭐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지? 근데 진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조건 하에는 저는 한 80%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주사위에 던지자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내가 막 열심히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은 단적으로 여기 학원에 내가 오게 된 이유도 다른 학원들을 열심히 했고 과외생활 열심히 했고 하니까 여기에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까 뭐 서포터즈 활동이나 장학생이나 이런 거 된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 놓으면 이제 그때는 던지는 거죠. 아, 이것도 지원해보고 이것도 지원해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주사위 던지면 몇 개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할 때 막 수시 지금 이런 거 고민 많을 텐데 일단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10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때 딱 수시 쓸 때 되면 여기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도움을 못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끝까지 다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때 또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어쩌지? 자, 질문을 좀 해볼까요? 한번 해줘요. 현승이 빨리 해줘. 유빈이